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지금 첫 타임은 30강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타임은 필즈 초급화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30장 성냥개비부터 진행을 할게요. 성냥개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지금 뭐 7세나 더 어린 아이들부터 성냥개비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근데 좀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뭐 9세 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이 많긴 하겠지만 좀 더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님들도 충분히 이 수업 들으시면서 좀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냥개비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필즈 수학에서는 쪼끔 다르게 이자 모양이라든지 삼자 모양도 쪼끔 특이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있고 음 이건 간혹 나오는 부분이고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개수를 쓴다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생각하는 방법 보면 "하나의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새로운 숫자를 연산 기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하기 같은 경우가 4로 바뀐다라든지 뭐 2가 3으로 바뀐다라든지 뭐 6이 0으로 바뀐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쪼끔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숫자를 1을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돼요. 이거 카페에 제가 올려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칠해 보고 개수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1은 성냥개비가 2개고요. 1이 2는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 글에 디지털 숫자라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숫자로 종이를 접기해서 제가 오늘 갖고 온다는 걸 깜빡해서 종이 접기해서 디지털 숫자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숫자라고 검색어에 넣으시고 카페 글 필진 카페에서 검색해 주시면 아마 제가 썼던 자료들과 그다음에 예전에 원희쌤이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조금 변형해서 올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린아이들 7 세나 아니면 지금 뭐 2 학년 3 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갑에 혹시 집에 있으시면 팔갑에 있는 좀 선 있잖아요. 막대기 같은 거. 요걸 성냥개비화 시켜서 저는 만들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색종이 접기로 해서 숫자를 한번 가볍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팔갑에를 통해서 성냥개비처럼 한번 활용해 본다든지 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밑에 부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성냥개비 한 개 더해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한 개 더하는 거는 당연히 이것밖에 되지 않겠죠. 8 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는 2 인데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3이 되겠죠? 이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예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쪼끔 사고력이 된 8세 아이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다음 타임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제하고 기본 문제하고 발전 문제하고 심화 문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필즈 초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기가 쪼끔 좋아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쪼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출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제나 기본 문제까지는 그래도 쪼끔 쉬워하는 주제에서는 훨씬 더 좀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조정하시면서 '아 우리 아이는 이 정도는 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2 번은요. 한 개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왼쪽 보통 성냥개비를 풀 때 왼쪽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오른쪽의 식을 아니 답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 보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원래 답을 그냥 두고 왼쪽을 먼저 고민해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6을 만들기 위해서는 3을 하나를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없거든요. 아니면 여기 73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땐 얘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19를 만들어주면 19 빼기 13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처음 성냥개비를 접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다 적어 놓고 얘를 보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0 해서 개수를 보면 지금 1에서 하나를 더할 수 있는 건 7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5에서 하나를 더할 수 있는 건 9도 되고 또는 9 안 되면 6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를 더한다든지 여기 하나 더하면 8이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19 빼기 13 하면 6 이렇게 2번 답해 보시고 2번을 보시면요. 5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53은 될 수 있는 곱셈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수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봐도 되겠지만 좀 뭔가 익숙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왼쪽을 두고 오른쪽을 바꾸는 방식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13 곱하기 4를 해주면 52가 될 거고요. 3은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52 이렇게 얘를 앞으로 이제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예제를 조금 익숙하게 해 주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좋고요. 정사각형 만들기 보면요. 정사각형 만들기나 도형 만들기에서는 개수가 어느 개, 몇 개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16개로 정사각형 4개를 만든다라고 했으면 이게 겹쳐지는 게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정사각형을 줄여서 뭐 줄인 개수만큼 정사각형의 공통변이 되어야 된다. 겹쳐지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5개로 4개 만들기라고 하면 공통변이 하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있으면 여기 더하면 16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공통변이 2개 있어야겠죠. 그럼 16이 되는 거죠. 얘는 공통변이 3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굳이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우선 아이들에게 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못 푼다고 했을 때는 힌트를 조금 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힌트를 줄 땐 이렇게 공통변이 몇 개여야 될까라고 이제 힌트를 약간씩 발문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밑에 한번 볼게요. 성냥개비 7개로 정삼각형 3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보통은 이제 공통변이 그럼 2개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걸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려봐도 얘는 공통변이 2개가 되는 거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2개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성냥개비 5개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크고 작은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정사각형 그냥 이렇게 그리면 얘가 5개가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잘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크고 작은이라는 힌트를 먼저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은 거 4개를 만들어 보고 나서 큰 거 하나라 있다라는 걸 생각해 힌트를 좀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본 문제 1번인데요. 기본 문제 1번 성냥개비 하나만 옮겨서 등호의 양쪽 값이 같도록 만드세요 라고 나와 있죠. 1번은요. 하나만 옮겨서 라고 말했네요. 그럼 저는 얘가 54인데 54를 만들 수 있는지 우선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만들 수 없어요. 그럼 40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9구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 곱하기 8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요것을 옮겨서 이쪽으로 옮기면 8 곱하기 5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1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8 곱하기 5는 4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 문제는 지금 61 이렇게 되어 있고 38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53이죠. 근데 얘가 힌트예요, 지금. 38 더하기 53은 91이다 라는 게 힌트겠죠. 아, 그러면 38과 53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필즈나 팩토나 이렇게 다 사고력 문제를 보시면 스텝으로 단계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문제를 풀 때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 근데 아이가 단계별로 풀지 않고 그냥 이 문제만 보고 풀 수 있는데 그렇게 둬도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단계별로 풀면 좋겠지만 그냥 사고가 한 단계에서 만약에 답을 요구하는 것까지 5번이라고 했을 때 2, 3, 4가 그냥 머릿속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저는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발전 문제나 심화 문제에 갔을 때 문제를 쓰는 연습을 조금 풀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면 할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쉬운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똑같은 계속 문제풀이를 강요하는 것도 사고력의 문제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교과에서는 만약에 뭐 서술형이 꼭 필요하다든지 문장새가 꼭 필요하다든지 풀이를 쓰는 게 꼭 필요하다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사고력 문제는 약간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봤을 때 바로 그냥 한 개만 옮겨서 풀 수 있는 게 요 6을 9로 바꾸면 되거든요. 91 빼기 38은 53이다라는 게 바로 나온다면 굳이 얘의 힌트를 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힌트를 보는 거죠. 그럼 38 더하기 53이 91이라고 했을 때 38하고 53은 원래대로 놔두고 아 그럼 얘를 91로 바꾸는 게 힌트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91 빼기 38은 53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한번 보면요. 세 번째 문제는 87 더하기 적어볼게요. 87 더하기 3은 7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요. 87은 78보다 9만큼 큰 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요. 87하고 78은 그대로 놔둬야겠죠. 그럼 78하고 87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제 힌트에 맞춰서는. 그러면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뭘까요? 이것을 9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겠죠? 9로 바꿔야 되는데 87을 빼기 9를 했을 때 78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하기 부분을 빼기로 바꿔주시고 3을 9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87 빼기 9는 78. 그냥 3번을 보고 풀기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힌트를 보면서 약간 공통된 것은 건드리지 않고 나와 있지 않는 것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4번. 21 더하기 35는 68이래요.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산해도 얘는 56이고요. 얘는 68이면 56을 만들 수는 없겠죠. 한 번으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얘를 27로 하면 62니까 2를 하려면 2개나 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끝자리를 0으로 만든 이 지금 4번 같은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보통은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봤을 때 그냥 어머님들 대상으로 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옮기면 되는 거죠. 왼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였어요. 2번 같은 문제도 왼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였어요. 3번 같은 문제는 요거 왼쪽으로 옮기지만 이렇게 옮기는 거겠죠. 근데 4번 같은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냐? 21을
9로 더해주면 60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뭔가 오른쪽과 왼쪽을 다 바꿔줘야 된다라고 힌트를 준다거나 20일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힌트를 준다거나 약간 힌트를 주시면서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유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냥개비 한 개를 이동하여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구하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왼쪽을 보니까 저는 얘 왼쪽 35네요. 그럼 35하고 25하고 같이 만들려면 그냥 바꿔주면 되겠죠. 오른쪽만 바꿔주면 되는 거네요. 35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것 같고요. 2번 한번 보면요. 얘는 얼마죠? 25 더하기 14는 39네요. 아, 39랑 38이랑 1 차이 나는데 그럼 2를 빼는 게 아니라 3을 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웠는데 유제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숫자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해봤고 기본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방법을 볼 거예요. 13개의 성냥개비를 이용하여서 성냥개비 2개를 빼내서 6개, 5개, 4개의 각각의 모양을 그려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모양을 봤을 때 우선 크고 작은 모양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크고 작은 모양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니까요. 그럼 저는 보통 크고 작은 모양을 쓸 때 이렇게 번호를 쓰는 편인데요. 번호는 되게 엉망으로 썼네요. 좀 작은 거를 6개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큰 모양을 하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고 작은 모양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죠? 7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7개가 나오는 것 중에서 2개를 빼서 6개, 5개, 4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2개를 빼서 6개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크고 작은 삼각형 중에서 작은 삼각형 하나만 없애면 되겠죠. 빼기 1이면 큰 삼각형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럼 큰 삼각형은 안 건드리면 요거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2개 지우거나 혹은 이렇게 2개 지우거나 지금 제가 색깔 방법이 2가지라서 색깔을 다르게 써요. 한 가지 방법은 빨간색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검은색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2개를 없애주면 지금 여기 부분 하나 있고요. 2, 3, 4, 5개 있고 2, 3, 4, 5 만들어지는 거 또 한 개가 더 있겠죠. 그래서 총 6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개로 만들어 보는 거 해보시면요. 5개로 해보시면 1번 만약에 이렇게 빼줬을 때는 뺄 때는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은가 보면요. 5개는 그냥 숫자만 쓰셔도 되고 큰 삼각형이 살아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큰 거는 전 살아 있을 건데 그러면 작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큰 삼각형을 하나 없애고 큰 삼각형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 하나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없애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네 둘이 없애면 되겠죠. 큰 삼각형을 없애려면 우선 이 부분 2개를 없애면 1, 2, 3, 4, 5가 되겠고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보시면요. 2개를 빼서 삼각형 4개를 만드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저는 작은 삼각형 3개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큰 삼각형
큰 삼각형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큰 삼각형 하나랑 작은 삼각형 두 개겠죠? 이렇게 없애는 방법. 작은 삼각형 3개 없애는 방법은 요거 없애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개 없애면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그럼 1, 2, 3이고 전체 이렇게 해서 4가 될 거고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큰 삼각형을 없애려면 여기 겉에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작은 거 2개 없어지고 큰 거 하나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시면서 달점 문제 1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얘 1번하고 2번은 빼는 문제고요. 하나를 빼는 문제고요. 3번 문제는 하나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왼쪽만 건드려서 왼쪽에서 해결 보는 거, 오른쪽만 건드려서 오른쪽만 해결 보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낮은데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옮겨야 된다든지 동시에 더해야 된다든지 라는 그런 것들이 약간 아이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해보지 않은 글씨라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256이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제가 빼라고 했으니까 얘만 빼면 25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156이에요. 그런데 146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를 빼려면 62가 아니라 52를 만들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좀 되게 쉬운데 우선 3번은 772에서 1244를 빼는 것 자체가 우선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더해주는 걸 생각해 봤겠죠. 1772 빼기 1244 빼기 417 이렇게 진행하면 111이 나오겠죠. 그래서 팩토나 그냥 일반적인 사고력 문제집 성냥개비를 안 해보고 이걸 한 학생들은 아마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7세나 1학년 아이들 수업을 해보면서 성냥개비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좀 그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답이 안 나오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한 챕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문제라도 그냥 놀이 형식으로 뭐 미션을 준다든지 아니면 종이 한번 적어서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씩 노출시켜가면서 조금씩 좋아할 수 있도록, 좋아한다기보다는 싫어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수학은 좋아하긴 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다 좋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것과 수학을 잘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수학을 좋아해도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고요. 왜냐하면 시험으로 성적이 매겨지는 가운데에서는 아무래도 못하지만 네, 답은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그 답이 맞다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거 혹시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답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서 뭐 그런 거 저는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르게 뭐 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끔 저는 고3까지 수능 볼 때까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지금 애들을 봤을 때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중에 또 수학 싫어하는 애들 되게 많죠. 되게 힘들어하고 정말 수학 하기 싫다는 애들도 되게 많지만 그게 엄청 나중에 뭐라 그러죠? 제가 애들한테 수학이 너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싫어하지만 말아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싫어하는 요인이 생겼을 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릴 때부터 조금 노출을 조금씩 해가면서 아이와 의논해 가면서 정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너무 잘한다고 해서 계속 푸시를 가했을 때 아이가 혹시 이게 싫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 같은 거를 좀 잘 유심히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세기를 움직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저는 도형을 할 때는 가장 개수를 먼저 세요. 개수를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예요. 성냥개비가 12개인데 3개의 정사각형을 만들래요. 아, 그러면 얘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야겠죠. 그러면 대부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저는 먼저 만들겠죠.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3개를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3개를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려놓고 나서 조금 하는 편이긴 해요. 개수를 먼저 세보면 12개이고 3개의 정사각형은 공통변이 없는 거겠죠. 공통변이 없으니까 꼭지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3번도 4개의 빼내어서 정사각형 9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정사각형 9개를 만들면 우선 얘가 총 몇 개인지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작은 거 9개가 있고요. 4개짜리가 4개 있겠죠. 그 다음에 9개짜리가 1개가 있네요. 총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9개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땐 14개에서 9개로 줄어들으니까 5개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럼 가장 맨 처음에 가장 큰 사각형은 늘 줄겠죠. 어차피 빠지니까. 가장 큰 사각형은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 2개, 가장 작은 거 2개, 중간 거 2개 이런 식으로 저는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빼보려면요. 4개, 이렇게 4개짜리, 4칸짜리 중에 2개를 이렇게 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2개 빼볼까요? 그럼 5, 6, 7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빼셔도 되고 이쪽 반대쪽으로 빼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되어 있을 때 얘를 빼보면 아니에요. 이렇게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두 쪽을 빼셔도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 6, 7에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위에 2개 이렇게 2개, 2개 이쪽 방법 엄청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9개가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는 저희 푸는 시간 좀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삼각진이라고 해요. 그럼 한 줄에 합이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성냥개비 1개를 움직여서 삼각형 각 변에 놓인 합이 모두 같도록 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1개를 움직여서 각 변에 놓인 합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제가 우선 합을 구해볼게요. 3 더하기 4 더하기 3을 하면 10이 되겠고요. 3 더하기 4 더하기 2를 하면 얘는 9가 되겠고요. 3 더하기 5 더하기 2를 하면 얘는 10이 되겠죠. 아, 그럼 2줄 10이고 2줄 10이고 2줄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땐
10으로 이루어진 것을 9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를 3이 아니라 2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2로 바꾸면 2 더하기 4 더하기 3은 9. 여기도 9가 되겠고 2 더하기 5 더하기 2를 해도 여기도 9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수에 초점을 맞추고 큰 수 두 개를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문제는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풀게 되면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힌트를 굳이 꼭 주지 마시고 문제를 조금 오래 풀 수 있도록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빼내어서 삼각형 3개를 만듭시다. 라고 문제 나와 있죠. 우선은 성냥개비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어요. 우선 12개가 있고요. 12개에서 3개를 빼라고 했어요. 3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9개가 남겠죠? 그럼 삼각형 3개를 만들려면 공통변이 얘는 없어야 되는 거겠죠.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변이 없어야 되니까 얘랑 얘를 저는 없앨 거예요. 거꾸로 없애셔도 되겠죠? 뒤집어서 없애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얘는 4개를 빼서 4개를 빼면 8개가 되니까 공통변이 하나 있어야겠죠. 공통변을 하나 두시고 그러면 그냥 그림을 그냥 먼저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공통변 하나죠.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를 지우시면 되겠네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5개를 빼라고 했으면 5개를 빼면 7개가 되죠. 그럼 공통변은 2개가 되겠네요. 그럼 공통변 2개를 우선 그리고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우리 앞에서 이제 좀 기억하는 학생들은 앞에서 우리 유제 문제 풀 때, 예제 문제 풀 때 나왔던 문제겠죠. 그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심화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심화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의 성역개비를 이동하여서 2개의 성냥개비를 이동하여서 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문제예요. 1번 문제는요. 등식이 성립하도록 생각해보면 지금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빼기 1을 해주시고 더하기로 바꿔주시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1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개의 성냥개비를 이동하여서 등식이 성립하려면 제가 한번 원래대로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왼쪽, 오른쪽은 그대로 두고 왼쪽만 바꿀 거거든요. 그럼 얘도 왼쪽만 바꾼 거죠.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면 11 빼기 1 우선 하고요. 그럼 10이 되겠죠. 10에서 얘를 하나 더하기로 바꿔주면 11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왼쪽 오른쪽을 어떻게 바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6개의 성냥개비를 이동하여 크기가 같은 사각형 6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그럼 얘 문제는 솔직히 이렇게 얘랑 이렇게 앞쪽으로 다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생각하는 게 제가 이걸 아이들에게 풀려봤을 때 단번에 아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그건 좀 사고라고 많이 풀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생각해 보면서 진행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필즈 초급 같은 경우에 그냥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가장 어린 아이들은 솔직히 초1도 이거 하는 아이들이 있긴 해요. 없진 않아요. 응. 그런데 초1이나 초4도 있긴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번뜩이는 이런 것들은 좀 어린 아이일수록 더 잘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많이 노출되어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초1 아이들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죠. 하지만 제가 말했다니까 다 심화까지 하는 건 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진행하는 학원도 있고 진행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솔직히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아이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성냥개비가 처음이라면 이런 문제를 먼저 푸는 것보다는 교구나 그런 걸 먼저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번 한번 볼게요. 3번. 4개를 이동하여서 같은 2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생각해 보면요. 저는 지금 얘가 2칸짜리고 얘가 지금 4칸짜리잖아요. 지금 개수가 우선 24개이고요. 그런데 같은 거 2개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죠. 그러면 한마디로 생각했을 때 하나에 12개씩 겹쳐지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2개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걸 먼저 쓰겠죠. 얘는 제가 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도 안 건드릴 거예요. 그럼 얘 다른 색으로 할게요. 지우개로 좀 지우고 얘도 새로운 사각형으로 제가 안 건드릴 거예요. 이렇게 안 건드릴 거예요. 그러고 얘를 이렇게 가겠죠? 저는 안 건드리는 거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인 건 나머지 여기가 빨간색이 되겠죠? 그럼 들어갈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모양 2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2개를 그려보면 되고요. 우선 성냥개비는 움직이지 않을 것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움직일 만한 것을 옮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4번 문제는 저는 3번 혹시 이렇게 보시고 4번 문제는 정한이가 종이 위에 성냥개비 만든 식입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성냥개비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는 게 가장 큰 힌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그러면 책을 돌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얘를 좀 키울게요. 그냥 돌리면 되겠죠? 제가 돌려볼게요. 네, 돌렸습니다. 그러면 15는 8 더하기 9 빼기 2가 될 거고요. 책을 그냥 돌리시면 되겠죠? 8 빼기 6은 2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힌트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힌트라서 그러면 돌리거나 뒤집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180도 돌리기, 뭐 이직각 돌리기 이렇게 반바퀴 돌리기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초급 하를 다 진행했고요. 궁금하신 점은 카페 같은 데 후기 남겨주시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적어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